안녕하세요. 저는 1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시간제 돌봄 전담사입니다. 아이들은 주차장에서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며 서성이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저의 출근 시간을 알려주며 일찍 올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에 몇 번을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선생님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출근 시간은 10분, 20분 빨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보육 시간보다 근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는 시간제 전담사들의 공통된 어려움일 것입니다. 준비, 마무리 시간이 없기에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행정 업무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일 그만하고 우리랑 놀아요 라고 저희 손을 잡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말하며 선생님 곧 갈게 라고 합니다. 저희 마음은 바빠지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마저 듭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는 짧은 근무 시간에 방역 업무까지 해야 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근무 시간이 짧다고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귀가한 뒤 청소하고 알콜로 책상, 의자 등을 닦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기곤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시간제 전담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오후로 이리저리 바뀌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만나는 선생님도 3명에서 4명으로 혼란을 주고 이반 저반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이 전일제였다면 아이들이 겪는 이런 불편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근무 여건은 학생, 학부모에게도 불편을 줍니다. 특히 방학에는 돌봄 교실이 2시에 끝납니다. 2시에 퇴근해서 아이를 데리러 올 수 있는 학부모가 있을까요? 방학 동안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학원으로 이동하지만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집에서 홀로 부모님을 기다리며 배고파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야근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기도 합니다.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이 전일제로 전환된다면 학생, 학부모가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교육으로 차별받는 아이들이 돌봄 교실에서 따뜻한 보육을 받으며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간제 전담사의 짧은 근로로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돌봄 전담사 모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돌봄 교실 정책을 만들 때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15년차 전일제 돌봄 전담사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서울시 교육청 주요 사업이 되었고 16년이나 된 지금까지 교육청 사업 중 만족도에서 꾸준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보내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데 뭐하러 잘 운영되고 있는 돌봄 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까? 교육과 보육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급식도 지자체인 구청이 운영하고 학교 내 미화 선생님들도 자치단체가 고용하고 학교 내 시설물 고치는 선생님들도 지자체가 하라는 것인지요. 그래서 학교에는 가르치는 선생님만 남으면 되고 다른 분들은 다 지자체로 가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학교에는 교사만 남으면 된다. 다른 분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들립니다. 돌봄 법률을 보면 지자체가 책임지고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대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치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자체 소속으로 가면 수많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계속 지자체 밖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도 이상합니다. 결국 돌봄 법률은 우리를 지자체로 내몰기만 하지 직고용인지 아닌지도 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 합니다. 민간 위탁 불보듯 뻔합니다.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 증가 및 학생의 돌봄의 질 저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학교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까? 학부모들은 학교가 끝나고 학생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학교 안 돌봄교실, 위험 상황에서의 발빠른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내 돌봄교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수혜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공적 돌봄을 지금처럼 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나라의 따뜻한 품 안에서 공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교 돌봄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돌봄 법률을 만들지도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이제 법률을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를 학교 밖으로 내모는 이상한 법률을 만드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학교에 있는 프란포기도 교육이고 학교에 있는 운동장도 교육이고 학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또한 교육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교육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청과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인천 라면 형제와 같은 가슴 아픈 사태를 보며 교육이, 학교가,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돌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우리 전국에 있는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은 정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민영화는 옳지 않다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코로나 2.5단계에도 우리들은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 돌봄 전담사들은 파업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까지 불러일으킨 건 민주당과 교육당국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온종일 특별법을 처리하고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적 돌봄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1월 6일 전국 학교 돌봄 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 이제 민주당과 교육당국이 응답하라. 오늘 파업의 최대 참가 조직인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코로나 긴급 돌봄이 진행된 상반기부터 줄기차게 교육당국과 민주당의 국가 책임, 공적 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해왔다. 2월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모두 만났고 9월 국회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10월 눈물 어린 여성노동자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지난 5월 교육부가 추진하다가 교원단체의 반발에 폐기한 학교돌봄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고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는 단시간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은 환영한다. 하지만 학교 돌봄을 지자체 민간위탁 돌봄으로 전환할 우려가 큰 민주당의 온종일 법안은 졸속이다.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 것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 떠넘기기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를 위해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파업을 목전에 두고 교육부가 제안한 돌봄 관계자 협의체 구성은 사실 노동조합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졸동 돌봄 전단사의 법적 사용자인 시도교육감은 이 협의체조차 못마땅히 하다가 마지못해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고 한다. 협의체 구성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참여시키는 조건을 붙인 것은 내신 돌봄교실 지자체의간을 염두에 두고 돌봄 파업에 대한 면피성 제안을 한 것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참여하는 집단교섭 테이블에서는 돌봄 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는 논의 의제는 왜 굳고 거부하고 있는가? 우리 돌봄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인내하고 얼마나 더 호소해야 하는가? 코로나는 장기화되고 재난 시기 돌봄은 말 그대로 필수 노동이다. 필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장 절실한 초등학년기 돌봄 정책부터 제대로 수립해야 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이다. 오늘 전국적으로 12,000 돌봄 전담사 중 학교 비정규직 노조 3,500명,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새 노조 합계 6,0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했다. 조합원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봄 공백의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민주당사 세종교육부 앞으로 모였다. 이제 권력을 가진 거대 여당 민주당이 적극 나서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때이다. 하나, 학교 돌봄의 지자체의간은 돌봄 민영화의 학교 확산 정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운영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의 주먹구시 돌봄교실 늘리기 정책이 지속된다면 돌봄교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사례처럼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이고도 비리의 원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돌봄 민영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국적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둘, 학교 돌봄 교실에 강요된 시간제 노동을 전질적으로 전일제 노동으로 전환하라. 돌봄 아이들에게도 돌봄 조건의 차별을 주는 시간제 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사들은 갑자기 떠안게 된 돌봄 업무에서 벗어나고 돌봄 전담사들은 전일제 전환과 함께 그 업무를 부담하면 된다. 교원 업무 경감과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는 교원단체들도 동의하는 방향이다. 이제 교육당국이 나서 교사, 돌봄 종사자, 학부모가 바라는 구체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 번째, 결국 정책은 예산이다. 민주당이 직접 현장의 돌봄 전담사들과 성의 있는 면담에 나서고 8시간 전일제의 공적 돌봄 시스템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대면 노동자인 의료, 택배, 운송, 돌봄 등의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로 규정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탁상공론 선홍식 정책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 예산 투입이 뒤따라야만 제대로 된 대책이 된다. 11월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오늘 파업 찍고 바로 현장의 돌봄 전담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면담 요구에 화답하라. 시간제 차별에 따라 학생들과 돌봄 전담사들이 겪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예산을 수립하라. 우리는 간절한 요구에 민주당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전국 12,000 돌봄 전담사들은 2차, 3차 돌봄 파업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 기권은 세 번씩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돌봄
외치겠습니다. 학교 돌봄 민영화는 지자체기관 중단하라! 민주당은 돌봄 시간제 차별해서 국회 예산 편성하라! 교육부, 교육청은 책임회피 협의체 구성 강요 말고 시간제 돌봄 노동 대책을 수립하라! 2020 집단교섭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서 시행하라! 네, 민주당은 돌봄 파업 수수방관 말고 직접 면담에 응답하라! 네, 마지막 외치겠습니다.